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 산남, 남이, 현도지역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충청북도 단일 사업 중에 최대 사업으로 사업비가 최종 보고의 기준 1조 8,131억이며 유효기간이 착수 보고일로부터 최종 보고일에 이르기까지 537일이라는 최장 기록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의미와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지난 2022년 7월 22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민선 7기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의 5분 자유발언을 필두로 하여 같은 해 8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주최로 미호강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 친화적 미호강 사업에 대한 의회 집행부서에 관해 상호 협력, 더 나아가 사업계획의 전제와 감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15일 제403회 정례에서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1차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였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 중간보고 이후 내용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에 2023년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2차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항과 변경 사항에 대해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첫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변경 유무와 그 사유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화면 띄워주시죠. 미호강 그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 없나요? 네, 그러면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변경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3페이지에 보면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미호천 유역, 무심천 권역, 청남대 권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의 상임위 간담회 및 보고회, 미호강 포럼 등을 참석해 보았지만 청남대 권역에 대해 그 어떠한 현황이나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상 내용에 대해서 슬그머니 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이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2월 16일에 착수를 해서 2023년 8월 14일까지 무려 607일이나 진행된 그런 용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민선 8기에 이전부터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지금 그 변경이 3번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듣고 있고, 1회 변경은 2022년 4월 1일, 2회 변경은 2022년 2월 15일에 있었고, 민선 8기에는 기간 연장으로
2023년 4월 7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지금 기간 연장 이래 저희 민생 8기에 와서 했던 것은 수질 개선 모델링 및 포럼 정책 과제 및 도민 아이디어 검토 기간 추가 반영으로 60일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변경은 대체로 미후광 참여 협력 포럼 운영 추가 반영 내용이 들어있고, 내역 변경 제2에는 환경부 수질 측정망 외 오염이 심한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비용 추가 반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비용의 변화 또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 최종 보고회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보고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 담았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미호강 문제에 관한 많은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볼 때는 역시 치수 문제가 이번에 미호 못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집중적으로 더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그 최종 보고회에 그 문건에 대한 이 책자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리 옆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확정으로 해서 다시 그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그 최종 보고에 그 TFT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이게 방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돼야 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대로 우리가 용역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고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용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지사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미호강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호천 지질조사 또 생태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업지수에. 근데 미호강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환경적인 기초 자료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최종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 생태에 관한 또 네. 지질에 관한 조사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이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미호쟁 종계를 포함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연구 용역
또는 그 조사가 없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우리 환경산림국장이나 누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 저질 조사에 대한 이 부분하고 또 생태에 대한 건 어떻게 있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부분, 네.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은 그 용역 가업 지시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보고를 우선 들어보고 또 그 내용을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 생태 환경이나 지질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인가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겠냐고. 지금 질문의 요지를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 맑은물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역 과업을 지시서를 주거든요.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선은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안의 변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로서는 완급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예산이 1조 8천억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올해 확보된 예산이 2,30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참고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꼭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 의미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서 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용역 및 용역 금액을 비롯한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지금 이제 지사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고요. 본 질문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과업지시서상 공간적 범위 미호천의 저질 및 생태조사가 용역사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는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 변경, 진행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은 제 보고가 3번 있었다고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과업 내용 변경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내부 검토 후에 변경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 계획 보고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요 사항은 보고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미호강 맑은물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에 잘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의 과정을 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까요? 지사님이 지금 행정 절차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여쭤봤는데 다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이제 됐고요. 그러면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예정 공정별 이행 여부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우강 맑은물 사업의 당초 2021년 사업비는 6,525억 원. 그 지난 2022년 중간보고회 때 당초 대비 242%가 증가한 1조 5,800억 원. 올해 6월 시군 설명회 당초 대비 250%가 증가한 1조 7,073억 원. 7월 최종 보고회에 당초 대비 또다시 278%가 증가한 1조 8,131억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마다 증가율을 의회에 보고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착수보고는 용역 착수일 1개월 전 2022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추수보고는 7기 때 예. 착수보고가 2022년 1월 14일 날 6,525억 사업비를 갖고 14건에 대해서 그때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분야별로 그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친수 여가 세 가지를 했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민선 7기 이시종 지사가 추진했던 사안들은 3,297억 원, 그 사업비의 51%가 된 그 친수 여가적인 이 부분이 됐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수량 확보 1,776억 원 해서 27%, 6,525억 원 대비 27%의 구성비를 갖고 있고요. 또 수질 개선 이 부분이 1,452억 원, 22%.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이 수질 개선이 자연현 강과 수질 개선이라고 해서 민선 7기에 친수여가, 수량 확보, 수질 개선, 미우강 등급이 지금 4등급입니다. 수질이. 네. 그래서 가장 그 친수여가를 하려고 해도 이 물이 깨끗해야지 우리 그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수질 개선이 가장 먼저라고 지적을 해서 이제 민선 8기에 와서는 그 사업명도 변경이 됩니다. 미우강 프로젝트에서 미우강 맑은물 사업으로 작년 9월 13일 날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제가 그 공문을 들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미우강 프로젝트에서 미우강 맑은물 사업으로 민선 8기에 다시 시작이 돼서 2022년 12월 21일 중간보고 때 그 1조 5,8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왜 늘어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업 분야 이 부분이 4개 분야로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친수 여가, 또 재해 방지가 이제 이때 민선 8기 때 재해 방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질 개선적인 그 부분이 되고 그때 이제 봤을 때 사업비 자체가 1조 5,800억, 그 사업 건수는 105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질 개선으로 민선 7기에서 그 친수 여가에서 수질 개선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510억, 34% 수질 개선 부분에 수량 확보 부분은 3,080억, 19%, 또 재해방지 부분이 4,300억, 27%, 친수여가 부분은 2,910억, 그래서 18%, 이 부분으로 이제 수질 개선이 우선시되는 이 부분으로 민선 8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친수여가는 나중의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이제 처음에 민선 7기 때 했던 착수보고 때 했던 6,525억과 중간보고 때는 1조 5,800억, 9,275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42% 전체 그 부분들은 착수보고 때는 총 사업 건수가 14건, 중간보고 때는 105건, 그래서 이제 91건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이제 민선 7기에서 이제 2번 변경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 8기에 와서 한번
변경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6,500억에서부터 지금 1조 8천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변화는 그런 7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치수, 자연재해 이 부분이 첨가가 돼서 세개 항목이 4개로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 오랜 용역의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주장이 맞는데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어떤 데 비중을 맞춰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4가지 그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그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상되는 것이 집행될 게 2029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수질 개선에 1,582억이 들어가고 물 확보하는데 58억, 재해 방지에 389억 이렇게 돼 있고 친수여가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에 역시 제일 중요하고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재해 방지라고 치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송 공평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재해 방지에 최선 선행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질 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축 분뇨 처리, 비점 오염 저감, 또 완충 저류 시설 확보, 하수도 정비 사업 등등 폐수 처리 시설 등에 돈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 제일 많이 투자할 것은 하수도 정비 사업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60억이 돼 있고 또 이제 물 확보는 이것이 수질 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 대청 때문에 추가 용수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8억을 쓰고 강변 요가수에 50억 정도를 시작을 해서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지금 미호강 사업의 선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 부분이 이번에 그 7월에 그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서 그 오송 그 참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지사님은 이제 수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에 당한 이 부분 사고가 있다 보니 그 재해 방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거는 꼭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해 방지 그 측면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 보호에 대한 개선, 그 준설에 대한 이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미호강 그 부분은 한 40년 동안 그 준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지류하천이 이제 보면 한 미호강 주변에 한 50개 정도가 지류하천이 이제 토대로 분류로 이제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에 대한 개선과 준설에 대한 이 부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도의원님과 우리 도민들과 신중하고도 압축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또 근본적인지 단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미호강의 제방 붕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 도도 신중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미호천교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 수가 있는 것인가. 강면으로 따지면 300m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까지 하면 700m가 되는 미호천교를 건설하는데 무려 5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또 설계 변경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미호천교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이것이 이번에 이런 참사로 연결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올 때부터 저는 여기 도지사가 돼서부터 이 미호천교를 가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강의 준설이 안 되고 여기에 이 버드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게 하상 단면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게 만약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저것이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이 문제가 그동안에 첨예하게 그 준설을 반대하거나 환경 문제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그 용역 과정에서도 얘기한 것은 일단은 여기에 그 에너지 식물이라도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나무를 좀 걷어내고 이걸 기본적인 최소한의 준설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메밀, 보리 또는 옥수수 필요하다면은 이런 에너지 식물을 심어서라도 이 준설의 필요성들을 간접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를 겪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어떻게 환경을 지키면서도 이 준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민들과 그 공개적이면서도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천에 대한 준설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합수머리에 있었던 무슨 천입니까? 그게 지금 무심천에? 아니 무심천 말고 미호천에 왔던 병천천. 병천천은 지금 천상천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지천이 그 준설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그 합수머리로 몰려들면서 그것이 지방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지천부터 준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제방을 지금 톤백으로 메워놓고 과거보다는 지금 지난번에 무너졌을 때보다 1m 정도를 더 높이 쌓은 상태에 있지만 지금 또 그와 같은 비가 내리게 된다면 또 이 제천이 그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천에 대한 이 병천천을 포함한 지천에 대한 준설부터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호강에 있는 그 버드나무를 걷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만약 그것만 준설했어도 약 29cm 정도가 이 수면을 낮출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계산천 원유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준설 문제 특히 지천의 준설 문제와 미호천교 근방에 그 병목이 생겨서 320m 줄어들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 그 용역의 첫 번째가 치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과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지류 하천에 대한 또 미호강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천 정비를 통해서 또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심천 이 부분도 지금 그 청주시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준설을 하겠다고 했더니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그 이번 그 장마 전에 하기로 그
좀 해달라고 금강육청에 얘기했더니 금강육 환경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비가 그게 쏟아지는데 금방금방 찹니다. 물이. 그래서 그 시급한 이 부분들은 준설, 또 지금 갖고 있는 보에 대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우강 포럼에서도 그 사회단체에 있는 자리에서 4대강 보가 아닌 보 개선을 통해서 좀 물도 가둬야 되고, 그래야 친수여가도 할 수 있으니 각 구간별 보에 대한 이 부분도 강화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사회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앞으로 보에 대한 개선과 준설을 통해서 그 재예방적인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도의 그 안전 문제를 포함한 미호천이 만약 미호강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수위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수질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스케어를 포함한 오송구청의 전략 산업을 유치하는 도의 전략과도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오송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금 미호천교의 지연, 5년에 걸친 이런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설계 변경이 되고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최소한도 작년에 끝났어야 할 미호천교 공사가 이것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태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병천천과 미호천 내려와 가지고 만나는 그 합수머리에 그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지금 병모가지가 320m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방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이 인재적인 측면을 다 검토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미호강 문제에 있어서의 치수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준설 문제는 기필코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이든 근본적이든 이 준설은 착수해야 하고, 또 준설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미호강의 완전한 그런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사님 그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물 확보 분야에 대한 그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미우강의 물 확보는 총 45만 톤을 계획했고, 이 중 그 대청댐에서 20만 톤, 강변 여가수 18만 톤, 지하댐 6만 9천 톤, 샌드댐 8천 톤, 총 45만 7천 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예. 그 미우강 하류보다 상류에 물이 부족하고 항상 미우강 상류가 건천화가 되어 있는데, 미우강 상류 음성 진천에 몇 톤이나 환경용수가 가용한가요? 그렇게 섬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용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청댐의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강변 여과수를 공급하는 문제, 또 지하댐을 연구하는 것, 샌드댐, 이 네 가지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대청댐에서 물을 미호천으로, 무심천으로 물을 통해서 미호천으로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심천에 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량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한 달 동안 대청댐의 물을 20만 톤을 방류를 했을 때, 유입을 했을 때 수질이
당장 4급에서 3급수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심천의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도에서 돈을 내서라도 이걸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 개선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18만 톤, 또 지하댐으로 6.7만 톤 정도의 이 일은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또 이 실효성을 봐야 되는데, 강변여과수를 제가 들어보니까 태화강에서 이걸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봐야 되고, 10개소를 해서 18만 톤을 물을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댐은 지금 현재 섬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동 궁촌댐 상촌에 있는 댐에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여기서 지금 우리가 7만 톤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샌드댐은 아주 양이 작습니다만 만 톤도 되지 않는 그런 걸 사방댐 같은 하류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물의 유량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비점 오염, 또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 뭐 등등을 우리가 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억으로는 지금 대청댐에 우리가 지금 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게 하루에 748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 지금 청주가 쓰고 있는, 무심천에 갖고 와서 쓰고 있는 물이 지금 6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용담댐이 우리가 수리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150만 톤 이상 되는 물을 한 방울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자원공사나 환경청과 싸워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대청댐 상류에서 용담댐의 물을 20만 톤 내지 30만 톤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보온옥천 영동에서 우리가 용수로 쓸 수 있지만은 무심천에 놓을 수 있는 물의 양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제가 그냥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과수니 또는 무슨 지하댐이 이렇게 해서 주섬주섬 얻는 물보다는 대청댐에서 무심천에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물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심천에 방류하는 이 부분이 하천 유지 용수 부분이 되는데요, 지사님. 예. 가뭄이 지속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용수를 제한급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용수 20만 톤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수자원공사는 물을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장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이 하천 유지 용수 부분 20만 톤 시범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물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사님 하천 유지 용수, 환경 용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천 유지 용수는 지금 하천에 지금 물이 작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현재의 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해법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심천에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충주댐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청댐의 물은 지금
충남북과 전라북도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용담댐은 우리가 충북으로 가져오지 않고 저거 전라북도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을 안배하거나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규제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하는 것은, 또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거기에만 우리가 그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하면은 그분들과 좀 더 과감한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쓰지 못하는 이런 충청북도에 지금 아주 억울하고 너무나 불평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강원도 지사와 저희는 그동안 댐을 만들어서, 다목적 댐을 만들어서 용수와 식수와 농업용수를 다 공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피해만 입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체의 그런 이런 그 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넘겨달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 없습니다만은,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아무 권한도 없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미호강은 사토입니다. 모래강이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품고, 지하에서는 품고 있는데 위에는 없죠. 그래서 건천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사님, 제가 그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 미호강 주변에 축산농가가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음성, 진천 등등 그쪽 상류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축산농가가 있고, 이것이 지금 오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사 기준에 그 미호강변 2km 이내 축산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총 650개소입니다. 네. 그래서 음성군이 132개소, 진천이 238개소, 증평군이 165개, 또 괴산군이 115개, 그 청주시는 제외가 됩니다. 왜? 미호강변 2km 내에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청주는. 그리고 이 미호강 본류 그 수질 측정 지점이 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호강 본류 수질 측정 지점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음성군 1개소, 삼성면 천평교, 진천군 3개소, 이월면 미리실교와 초평면 오갑교, 문백면 농다리, 청주시 4개소, 청원구 우창 여천리 여암교, 청원구 외화동 팔결교, 흥덕구 신천동 옥산교, 흥덕구 우송 궁평리 미우천교, 세종시 2개소, 미호교와 월산교입니다. 그 미호강 본류에서 물 환경 측정망 수질 자료에 의하면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물속의 유기물질의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뜻하는 기준으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음성, 진천 그쪽에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진천군 이월면 미리실기로 나타나는데요. BOD 4.3mg per 리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천이 가장 오염도가 심하다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그 우리 지사님께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그 의지입니다.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이 반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질문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다 했는데요.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미호강은 충북도민이 그 옛날 미호강에서 몇 갚는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미호강 맑은물 사업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 나아가 모든 정책은 기본에 입각한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통해 미호강이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 강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 미호강이 충북 도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신속한 하천 정비와 준설 및 보호 개선을 시행해 주시고,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동물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금각무역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법적인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충청북도 의회와 충청북도와의 소통과 협치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호강 맑은물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